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말 경마입니다. 평상시도 경마가 어렵습니다만 월말 경마 또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월말에는 당연히 또 돈들이 또 경마하시는 분들,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별로 없죠. 경마하시는 분들 항상 월말 되면 또 막을 거 막아야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월말 경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칼을 갈고 좀 성원 위원이나 저나 또 신사고 위원이나 다 잘해볼 테니까 같이들 화이팅 한번 해보고요. 부산 소식 좀 전해줄까요? 이제 우선 부산 소식이 앞서서요. 네. 게시판에 또 정중하게 글을 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찬호 기수와의 관련된 글을 제가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서로 생각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글 당연히 쓰실 수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을 몇 번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찬호 기수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랑 비교돼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확연히 그 성격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잘못하는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이찬호 기수의 인성이 안 좋아서 잘못된 부분들. 분명히 이찬호 기수의 인성은 저는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렸을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노여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엄격히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부산에 이제 부산 8조 토마스 조교사가 마방을 차리고 첫 우승을 차지한 게 이제 미즈마고란 마필인데요. 그 마필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고 마방에 굉장히 좀 경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좀 잘못된 오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퀸즈 챔피언 마지막 관문에서 우승한 미즈마고는 퀸즈 챔피언이 아닙니다. 퀸즈 챔피언은 빛의 정상이고 그 마사의 잘못된 보도 자료가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그게 아예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좀 고쳐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나운서들도 실수들 많이 해요. 이번에도 보면은 파블레이드하고 트리플라인 중계 때 보니까 트리플라인이 들어오는데 상관마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멘트도 수정을 또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배 2연패 달성인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죠. 이번 주는 또 토마스 조교사뿐만 아니라 밀러 조교사도 신경 좀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밀러 조교사도 이제 오픈하고서 좀 챙겨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월말 경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찬호 기수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운 반 또 그다음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반반에서 저는 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쪽이 좀 앞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지나면서 성원 의원하고 저가 옛날에 정치로 따지면 원래 다 보수 쪽입니다. 보수 쪽인데 요즘 정치가 이렇게 보수가 개판이 돼버리다 보니까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경마 쪽에서 가면은 어차피 우리 성원 의원은 기수나 또 마방 편 쪽에 좀 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그렇게 가서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야 원래 강한 진보 아니겠습니까? 방송에서는 경마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제가 진보기 때문에 저를 보시고 평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성원 의원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점
경마팬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월말 경마 달려가 보도록 하죠. 금요일 1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네, 성호님. 네, 3번 프리케어란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6월 달에 주행 검사를 받고 근육통 골막염, 자질구레한 질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식욕 부진에 찰과상까지. 그것 때문에 데뷔전이 굉장히 좀 늦어졌습니다. 한 4개월 만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 당시의 모습은 김태경 기석을 맞춰서도 성공적인 모습이고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입니다. 지난번 때 3코너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전 구간 좀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조규 씨의 그 모습까지도 말끔히 잡힌 모습이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의 3번 프리케어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두 마리 사연 있는 마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6번 큰마법이에요. 안장이 일단 사토시로 왔다는 데 대해서 점수를 줘야 되겠고 출전마 중에 가장 비쌉니다. 1억짜리 고가의 말인데 주행검사 이후에 실전에서 4착을 하고 뒤가 좀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훈련도 잘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역시 직전에 2열 외곽 전결하면서 전개에서 무너져 버리면서 아웃이 됐던 마필입니다.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토시를 태웠으면 주문이 따로 나오겠죠. 또 한 마리 사연이 있던 마필은 안쪽에 이번 신비한 질주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꾸역꾸역 착수공 근처에 오고 있어요. 또 재검 때도 보면 지금 프리케어란 마필하고 거의 대등한 걸음 보였고. 근데 지난번에 승부에 들어갔는데 결승선 한 400m 지점에서 그 당시 탔던 마필이 이제 파울로 기술 거예요. 그 기술랑 이제 채찍이 둘이 서로 교차되면서 채찍을 놓쳐버립니다. 그 바람에 채찍 못 대고 추진한 결과물이 그 정도다. 채찍을 댔으면 제가 볼 때는 3차권까지는 무난히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사연들이 있는 그런 사연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우리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예, 저는 4번 뉴튼 트렌드라는 망아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이 마필이 지난주 출전 예정마였습니다. 하지만 마방에서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가 좀 덜 됐다. 불과 한 주지만 한 주를 미루는 사이에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데뷔전이지만 마방의 이 데뷔전 승부 강한 19조인 만큼 4번 뉴트렌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병합 조교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뇌리에 스치는 거는 매치 파워란 마필과 병합할 때 외곽에서 붙여대고 때리는 채찍질. 아무래도 실전 준비를 강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19조 마방 말이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분이 안 풀려갖고 김용근 기수는 19조 말만 타라. 예? 19조 말만 타라 그랬는데 또 다 태워요. 딴 집에서. 아니 당연히 태워. 아니 근데 19조에서는 김용근 기수를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어쨌거나 김영관이나 김영근이나 뒤에 근관 차이 나는 거고 한솥밥 계속 먹고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이번에 사실 페리드 포머레이 사건이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근 기수가 나서서라도 건빛이라든지 코리아 레이스에 자기가 페르드 도일을 그렇게밖에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라도 서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마 팬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좀 꺼냈으면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술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원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성원위원한테 가서 찾아보면은 그런 글자라도 좀 게시판에 남기라고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좀 또 지켜보도록 한 주 더 지켜보죠. 지금 지난주에 1년 면허 정지 먹었던 기수 보넬리는 지금 재결을 다시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나왔더라고요. 하나마나 그놈은 이제 끝난 거로 보고 이제 과연 물고 늘어질 거냐 안 늘어질 거냐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아델에 있습니다. 두 번 경주 모두 그것도 1경주에 모두 나와서 3착을 오고 같이 병합조교했던 놈들은 다 2경주에 나와서 다 입상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놈과 병합조교했던 놈들은 데뷔전 10월 7일 날, 그 다음에 지난 10월 28일 날 전부 2경주에 출전해서 1경주에 바람 잡고 이놈 3착할 때 걔들은 다 입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뭔 좋아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데레이스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같이 뛰었던 놈들이 잘 뛴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거나 본인 실력을 발휘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데레이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그리고 1300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요. 제가 오전장 자금 확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준매인 승부경주입니다. 성원현 추천 하나 들어보죠. 네,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파티 투나잇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경주가 1000m 거리고 이번에는 1300인데요. 물론 신마가 나갈 수 있는 출전 횟수 제한도 있겠지만 이 마필의 기본 습성상 늘어난 거리도 절대 불리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00m에서 1300 거리는 늘었지만 마필의 기본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약속드린 대로 오전장 자금 확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자금 확보를 준매인 승부의 경주에서 제대로 원투를 찍어냈습니다. 팔리는 말들 가운데서 옥석 가려갖고 큰 배당은 압니다만 자금 확보를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죠. 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도 자금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잘하면 인기 1, 2권의 말이 또 한두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자, 3경주 허찬진이 준비한 준매인 승부경주입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훈입니다. 성훈이 준비한 금요일 메인 승부처는 4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4경주 메인 승부처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 강승부 주간으로 치러놨습니다. 금요일부터 강승부 주간 함께 하셔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메인 승부처 제대로 된 거 하나 잡아놨습니다. 제가 메인 승부처 미리 예고해 드렸고요. 배당 충분합니다. 쌍승식은 140배가 넘는 배당이기 때문에 그냥 스치기만 해도 한구라. 함께 하신 분들 후공박권 연결시켰지만 제대로 한구라 했다고 또 고맙다는 문자까지 손수 보내주신 분들까지 계신데요. 정말 저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함께 적중을 시켜내서 돈을 이겨서 더 고맙고요. 자, 이번 주 역시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4경주로 준비한 이유가요. 이번 4경주가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메인에 못지않은 노림수 마필 한 마리 준비해놨는데요. 사연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에 대한 사연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마필이 엮어 때릴 마필이 구멍수 상관없이 인기도 상관없이 제가 아주 강하게 때릴 마필 한 마리 준비해내겠습니다. 내용 좋은 마필입니다. 4경주 조금 서두른 감이 있긴 한데요. 점심 식사 딱 드시고 성원을 믿고 함께 하십시오. 분명히 전반부에 상황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메인 승부처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길 수 있는 전반부부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마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예, 이번 경주가 이 전개 상황에 따라 굉장히 좀 틀린 그 경주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자, 우선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마필보다는 저는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안쪽에 있는 1번 리얼리언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57인데 지난번 서승훈 기수가 57 달고 이미 입상권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전개 상황에 부여받지 않고 편안하게 안쪽 내측을 자리 잡고 마지막까지 떼어준다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행검사 잘 받아놓고 실전 눌러놓고 지난번에 때렸단 말이 9번 골드 플라잉이에요. 집 자체가 좀 발톱을 자꾸 숨겼다가 끄집어내는 집이기 때문에 김영gun 기수가 기승에서도 인기가 없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같이 뛰었던 파티 컨셉이 그 이후에 입상을 또 했죠. 그러니까 이 골드 플라잉이라는 마필도 기본적인 전력은 되는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말이 타이거 슬램도 있고 발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외곽에서 그렇게 외곽 전개라고 들어왔던 말이 이번에 또 잘못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되고 당분간은 제가 볼 때 김영gun 기수는 어쨌거나 열심히 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타는 거 보니까 거의 전 경주 전 마필들이 열심히 타더라고요. 예, 눈치 안 보고 그게 원래 김영gun 기수예요. 그렇게 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무마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그런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주 김영gun 기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잘 타는 기승술 경마팬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한 마방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큰 기수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타주길 기대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요. 이거는 성원현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오픈을 하고 성원현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죠. 제 추천만은 시네마입니다. 9번 펄린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뭐 밀고 나가면서 선두권 나서고 직선에서도 뭐 약한 동료를 할 때 끝걸음 상당히 무난했고 그 평가보다는 같이 뛰었던 담양장군과의 비교 평가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담양장군은 지난주에 입상을 했습니다. 제공을 받고 기존 마인 담양장군하고 뛸 때 전혀 꿀리는 모습이 없었다는데 일단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 기수는 주행검사 때 보여준 걸음을 실전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오픈 스타일의 주행검사를 받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만큼 믿어줘도 되는 그런 마필에서 9번 펄린을 추천하겠습니다. 성원이. 네, 지난주 제가 준메인 승부처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준메인 승부처 음성 함께 하신 분들은 적중 다 시키셨습니다. 좋은 배당입니다. 그 배당을 연결시켜놨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하고, 그리고 기존의 경주 경험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30주에서 출전시킨 두 마리 가운데 마방의 기대감은 9번 펄린 쪽으로 가 있고요. 자, 그 나머지 마필 중에, 이번에는 안 봐도 되는 마필이 인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셔도 돼요. 성원을 믿고 안 보셔도 되는 마필이고 오히려 또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노림수 마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마필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좋습니다. 두 마필을 엮어가면서 한 마리는 자르고 한 마리는 제대로 승부를 보면서 준메인 승부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 중반장 성원위원의 준메인 승부경기입니다.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 예,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조기 유학 다녀온 7번 아메리칸 파워를 추천드리겠는데요. 자, 이 마필이 역시 지난번 데뷔전 당시에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승군전인데 발걸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해볼 만한 편성, 늘어난 발걸음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편성 자체를 다시 강자급을 피한 4번 퀸스 퀸이란 마필도 지난번에는 뭐 원체 상대들도 강했고 모래를 맞다 보니까 허부적거리면서 경주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반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 먹는다면은 앞에 더 일찍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아메리칸 파워가 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탈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모래 안 맞고 앞에 간다면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평가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나머지 한 마필은 안쪽에 3번 베스트 퍼포머입니다. 기본적인 걸음으로 볼 때 입상권에 갖다 댈 수가 있어요. 인기 마필들이 혹여 빈자리를 내보낸다면 왜냐하면 빠따가 세졌어요. 손경이 빠따가 세진 만큼 또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8경주 갑니다. 1300m 고 5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 네, 저는 이번 경주에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들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 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본 마필이 두 마리가 여기가 동시에 몰려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쪽에 3번 트리플 파티라는 마필인데 함선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담당하면서 아주 의욕을 보였고 내용 자체도 괜찮고요. 이번에 또 유연명 기술의 안장 교체 분명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두 번째 관심 마필이 외곽의 11번 컨셉 드림입니다. 자, 이 마필도 최근 두 번의 경주 승군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지난번과는 틀려진 내용까지 안고 있는 마필 두 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셉 드림의 명신이가 트리플 파티에 타야 대배당이 나올 텐데 배당을 어떻게? 네? 지난주에 제가 이 김병신 기수를 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상황을 내버렸는데 하무선 조교사가 유연명 기술을 택했네요. 자, 8경주는 어려워요. 이 경주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오늘 금요경마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다. 왜냐하면 20장만 골라내기가 상당히 머리 지진이 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기마로 뽑아내도 대여수인데 그 대여수가 거의 능력 한 걸음이 안 날 정도의 혼전이에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사실 추천만 내기도 좀 상당히 까다로운데 안장을 기용을 최은경 기술을 했어요. 5번 순간의 법칙이 9월 23일 날 경주 때 구구 터뜨렸던 말인데 구구 터뜨렸던 말이 다음 경주에 팔리면은 입상률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 초반 중반 외곽 전개하면서 그냥 퍼지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의 이점도 있고 또 오마이 캡틴이라든지 뭐 병합 적용을 시키는데 의지가 상당히 좀 있어요. 지난번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지 면으로 볼 때도 순간의 법칙이 좀 강력한 말물이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5번 한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들을 설명해드려도 이게 혼전에서 혼전으로 흘러갈 경주가 높기 때문에 당일날 배당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승부의지 상황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될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경주가 8경주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9경주 갑니다.
1200 국사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 네, 안쪽에는 일본막 강자대로인데요. 지난번에 인기권 바닥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이 마필이 호전됐다, 발걸음이 좀 더 확실히 낮았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데, 자, 이번에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 이호식 기수가 기승하는 만큼 한 번 더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마리 마필 보관 설명해드립니다. 편성과 전개, 그리고 거리를 만난 마필이 안쪽에 3번 난다돌이에요. 계속 지금 못 들어왔던 이유는 1300, 1400 경주를 지금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1300도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산 5군에서 했고, 국내산 4군에 올라오면서 꼭 한 발 부족들을 계속 드러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강도 있게끔 또 지구력 보강까지 만전을 기하였고, 거리를 맞게 나온 말이 난다돌이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서 외곽 전개에서 깨졌단 말이 이제 12번 슈퍼 짱짱이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같이 무서운, 유성철원 같은 무서운 놈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가마 마리에 성공하거나 지난번처럼만 10만 덜 쏜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높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부산 식경주입니다. 거리 1800 2등급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인기마가 한 4두 정도로 압축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인기 1순위, 2순위 상관없이 인기 4위권 말 중에서 두 마리를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두 마리를 도려낼게요. 그리고 종합지 거의 백판급으로 가는 마필 화천진의 관리 복병마 한두를 이번 경주에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3두 압축 구도로 중배당에서 고배당까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부산 메인 승부경주, 식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주 메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는 월말 강승부주간은 아닙니다만 강한 노림수를 갖고 붙을 거예요. 그리고 승패 여하에 떠나서 이기면은 이긴 자금으로 12월차 주 강승부주간으로 밀어붙이면 되고, 지더라도 제가 강승부주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 맞추시고 준비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자, 식경주, 부산 메인 승부경주 같이 동참하신다면 좋은 적중이 경마팬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자,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1400m 혼합 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 마무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님. 네, 마지막 11경주 4번 질주의 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백이 한 2달 정도 보이는데요. 이 답찮기 때문에 공백을 좀 가졌고요. 마필의 상태는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접해놨기 때문에 기본 능력만 띄워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상태 이상 없음, 이상 유무만 체크하면 되는 상황. 4번 질주의 신 상태 이상 없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11경주는 19조 마방 말이 나오고 19조에서 나간 말이 나오고 있어요. 9번 매치 파워하고 다이나믹 탱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마지막 경주라든지 또 특히 이런 경주들 보면은 19조였던 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네? 19조인 말이 아니고 19조였던 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다이나믹 탱크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밀러 마방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도 옮기면서 기수까지 현명이를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유아 힐레리어스랑 뛰었던 그 정도 경쟁력이면 여기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물론 질주신이나 카우보이 캡틴도 잘 뛰었던 애들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이게 다이나믹 탱크를 11조 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9조 말로 봐야지. 그러면 19조 말이 뛸 때 나머지 기수들의 상관관계, 이걸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어차피 이게 19조라 그러면 지금 19조 말인 매치 파워부터 시작해서 판파스팜의 최시대, 질주의 신의 김용군이 뭐 다 어차피 연결되듯이 걸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안쪽에 최은경이는 그런데 안 연결돼 있으니까 열심히 타겠고, 뭐 일단 다이나믹 탱크의 강공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서울도 이제 월말 경마죠. 네, 그래서 빡세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준비 열심히 해서 찾아올 테니까 같이들 파이팅해서 지금 시국은 엉망입니다만 저희는 살아야죠. 저희 위닝 경마 방송 같이 보시는 경마 팬 여러분들과 진행하는 저희 살아야죠.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구 의원 연결되어 있는데 신사구 의원 불러놓고 좀 까야 될 놈들도 까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집요하게 또 안 가는 놈들이 생겨갖고 기승전결을 안 먹고 아주 그냥 쥐새끼들처럼 피해 다니네요. 자, 신사구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구입니다. 네, 우선 제주도 날씨 좀 어때요? 오늘 좀 새벽에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뭐 비가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좀 다행이네요. 지난주에도 좀 사실 만개가 끼는 바람에 토요일에 약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날씨는 그래도 최근에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만 오지 않는다면 근데 경마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날씨예요. 최근에는. 예, 근데 제주 경마가 가장 어수선할 때가 비 오고 바람 불 때 어수선하지 않나요? 그죠? 아니, 비가 오면 이건 아주 그냥 대판이에요. 만개도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또 외곽에 있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바람의 영향이 많다 보니까 경계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경마장 자체를 저는 걷다 진 게 잘못 진 거라고 봐요. 1년에 안개 끼는 날이 너무 많고 경마에 지장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제주시와 공항에서 가까운 데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입지가 그렇게 됐는데 좀 안개가 취소된 경주들은 또 또다시 연말에 또 보전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쪽 거기가 이제 경마장이 에어그룹에 속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전에 정치권에 있는 땅 투기들이 에어그룹 쪽으로 몰렸을 때 연관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위치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곳에서 경마가 펼쳐지니까 어쩔 수 없죠. 저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안개가 끼든 적중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지난주 이제 안득수가 안 나왔어요, 그죠? 예, 안득수가 어떻게 타나 지금 겨루고 있었는데 주행심사에서 부상당했다고 나왔는데 사실 뭐 주행심사에서 떨어졌나 확인해보니까 주행심사에서 별다른 뭐 없었거든요. 뭐 주행심사 한 번 나왔던데 주행심사 뭐 치르는 중간에 뭐 손목 부상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아닌가 경미한 부상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뭐 낙마사고라든가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새벽 쪽에는 뭐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재용 기수가 지난주에 새벽 쪽의 부상으로 지금 말을 안 탔는데 또 오늘부터 복귀를 하면서 이번 주에 기승을 하고 있죠.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기수들이 인기마 기승해갖고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안 가서 이제 실패 볼 경우들은 기수들이 뭐 경주 중에 기수들한테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만 화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낙마 사고를 입는 경우들도 있고 뭐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거나 하늘에서 가만 냅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몸을 좀 사려야 돼요. 장난치는 애들은 사실.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또 홍건 기수가 개판으로 타더만 말을요. 예, 김홍건 기수가 지금 11월 들어서 10월 달에 6승인데 11월에 한 번도 우승이 없어요. 지금 뭐 최근에 거의 모든 인기마이들을 보면 뭐 특별 경기에서 가온에 빼고는 거의 모든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지금 뭐 입상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큰 경주 하나만 먹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건 안 들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네네. 참 이 기승수를 보면 가끔은 정말 들어오기 어려운 말을 갖고 이 신기의 기승술로 입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간혹 보이는데 참 엉뚱한 말을 타고 인기말 타고 몇 발을 한다거나 후미에서 움직임이 없다거나 이런 뭐가 경합을 한다거나 좀 어이없는 전개로 입상 실패하는 내용을 보면 참 이 기수가 그 기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살아날 때까지는 조심들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못 가고 안 가는 애들한테 저희가 재기열로서 뭐 기승정지주나 면허정지를 줄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지난주 또 한영민이도 12조 말이든 인기마들 또 다 입상 못했지 않았어요? 그죠? 12조 한영민 기수 참 특이한 게 한영민 기수 같은 경우에는 말을 뭐 장난치는 느낌이 없거든요. 항상 열심히 타는데 어떻게 이 집 말들은 한 번 몰아치면 뭐 한 주에 싹쓸이를 한다거나 뭐 대상 경주를 먹는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뭐 대상 경주 먹고 또 상금이 많이 차면 그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안에 또 바닥을 쓸어버리는 또 그런 특징이 있죠. 최근에 일관되게 또 그런 패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들 잘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뭐 저희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사실 경마 예상가보다도 재결실에 저를 만약에 배치해준다 그러면 전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연봉을 만만치 않게 줘야 될 거예요. 제가 가면은. 저는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장난치는 놈들 싹 잡아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해온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간지 안 가는지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재결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마음이 너그러운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참 경마 팬들의 애끓는 심정은 못 알아주는 것 같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사고위원하고. 어쨌거나 예,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이 핸디도 문제예요. 아까 선배님이 재결 쪽에 좀 관심이 있다면 저는 핸디가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 핸디가 공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교사분들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불공정한 핸디에서 이 부정경마가 시작되는 거다. 핸디가 높으니까 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한 번은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부정경마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오면 초고령 핸디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제주경마에 문제가 많은데 부정과 이건 좀 비리 상당히 좀 이 핸디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혀 지금 이 제주경마를 모르고 있어요. 이 핸디를 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답답한 거는 차차 고쳐나가기로 하고 또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조금씩 많이 고쳐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항의 전화들도 많이 가고 지금 부산에도 어마어마한 재결의 전화가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질 않는 그 경마팀들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전화들은 어마어마하게 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자, 일경주 가죠. 모바일 900m 하나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우선 기존마 중에서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른 마필이 8번 희망소식입니다. 1분 10초대 뛰었다가 그래도 1분 4초대로 물론 의미는 없어요. 주행검사 때 기록은 실전하고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중위권 따라오면서 기본적인 걸음을 보였던 말이 희망소식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다 신의 말들과의 접전 구도고 기존마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8번 희망소식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신의 말 중에 하나 신경 좀 써야 될 마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이죠? 예, 신마들이 지금 6마리 나왔는데 단연 눈에 띄는 말은 바로 4번마 레이크란 말입니다. 이 말은 8월달에 주행 심사를 받고 나서 좀 다시 또 외부 휴양을 빼서 휴양을 나갔다가 다시 이번에 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체중이 40kg 이상 불리고 왔어요. 이렇게 성장세의 말들은 급격한 능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행 심사에서도 상당히 좀 여유롭게 말 스스로 끌고 올라오는 그런 좋은 내용이 있었고 저럴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힘차고 아주 활기찬 약간 좀 주행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인 마체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임재광 기수는 그래도 4번을 입상을 했어요. 2차기라도 그죠? 네네, 임재광이 아직 우승이 없는데 네. 그래도 시행 기수 중에서는 현재에서 그래도 제일 지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수가 임재광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수습 기수에도 방송에서 하도 까대니까 입상이 들어오네요. 그죠? 상당히 우리 방송을 봤는지 네. 진짜 열심히 타던데요.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민들이 이렇게 좀 화이팅을 보여줘야 사실은 재작년에 김홍건, 김진호 이런 시민들이 좀 파격적으로 활약을 하면서 제주경마의 분위기가 새롭게 약간 좀 무게추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온 시민들의 입지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거의 존재감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기존에 위에 있는 썩은 물들은 변화가 있는 건데 참 최근에 시민들이 못 해주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는 이 마건 그러니까 찍새들도 불안불안해요. 찍새들도 불안불안해하고 또 그냥 사는 사람들도 불안불안한 게 용병이 원체 역할을 잘해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주도 소금물이 진짜로 가려지려면 신인들이 잘 타야 되는데 신인들이
제대로 못 타주니까 뭐 얼마든지 장난도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했던 놈들끼리.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자, 어쨌거나 기대해봅시다. 이경주 900m고요. 5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제가 아까 한영민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주 아주 그냥 싹 인기마들 다 모조리 풀빵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한 주 그렇게 하면 또 다음 한 주는 또 되는 말들을 타고 오는데 10번 동부여걸입니다. 뭐 지난 두 번의 경주에서 원체 여유가 있었고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 잡고도 직선에서 뒤를 쳐다보면서 대차 우승까지 만들어낸 이 걸음, 게다가 부담 중량에 뭐 여파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기서는 뭐 모바일 경주인데 뭐 이런 데서 만약에 하나 빠지면은 이건 그냥 바로 직결 심판에 넘어가고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10번 동부여걸은 그런 일은 안 벌일 것 같고. 자, 뭐 여기에 붙여줘야 될 말을 하나 찾아봐요. 예, 사실은 8번마 미니멈이 이게 최저 배당이 예상되는데 8은 지금 기수도 바뀌었고 최근에 훈련량이라든가 많이 뛰려는 주행 이런 걸 보면 솔직히 좀 많이 마음에는 안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8은 좀 인기만 속에서 배제하고 싶고 이번 경주가 900m입니다. 900이다 보니까 뒤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말들이 9번 광명일품과 한 5번 명마대장 정도인데 일단 5번, 9번 쪽에서 5가 시야 갔다 와서 말이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고 9번은 그래서 800보다는 900이 낫거든요. 이 말은 4코너까지 최후미권에 있다가 오는 그런 신말이다 보니까 9는 좀 늘어난 거리가 나아질 수 있고 아무튼 5번, 9번 쪽으로 한번 현장에서 보는 걸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미니멈은 다소 좀 위험하다라는 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800m, 3세 이상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800m인데 제 추천만은 지난번에 400을 뛰었던 물론 그 전에 800을 뛰었습니다만 기록이 10초대였습니다만 이번에 400에서 다시 800으로 왔죠. 기록을 땡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음의 신장세를 지난 400이 보였고 특히나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달의 보배하고 제가 이제 이거 원틀 막건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8번이 사행하니까. 저는 원틀을 때려놓고 불안한데 옆에서는 8을 뺀 사람들은 이제 6번, 4번이죠. 추정이나 이런 데 배팅한 사람들은 얼치구나 먹었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저는 믿었어요. 사행에도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외곽 펜스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뻗어나오는 그 근성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5번 백두신화를 추천하겠고요. 자, 신사고요. 네, 거기다 이제 부진마 위주인데요. 4번마 총장이 그래도 최근에 김홍건 기수의 호흡 나쁘지 않았고 꾸준하게 훈련을 하면서 최근에 훈련 내용과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좀 좋은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4번마 총장을 좀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건이에요? 예? 예, 김홍건이라서 좀 그런데 이 친구도 그래도 한 2주, 3주 축소 났으니까 이번 주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몰았을 때 또 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번 주에 한번 좀 김홍건의 플레이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홍건이가 안 움직일 걸 대비해서 한 마리 더 오픈 좀 해야 되겠는데요? 3번만 강포가 있습니다. 이 말도 지난번에 김일환 기수 최근에 3주의 말을 김일환 기수가 타면 상당히 승부가 잘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빌딩급의 청화보도 당일날 기수가 바뀌면서 청화보 김일환 기수가 승부를 가졌고 강포도 지금 권육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이 권육 기수가 말을 안 타고 또 김일환 기수로 기생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그래도 좀 한 번 더 강공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3경주 그렇게 포인트를 맞히고요. 4경주 문제의 경주 왔네요. 800m 3세 이하 마필들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 이게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핸디캡퍼들의 과핸디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는 참 이해 있게 보면서 태양별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물게 상당히 좀 좋은 방이 나왔구나 싶었는데 바로 이제 마살 측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건지 이 말의 능력을 아예 꺾어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행위가 나왔네요. 보통들 이렇게 4연승 때리면은 55를 받다 보면 대부분 받는 그 부중이 62 정도를 받더라고. 7kg 정도 선에서.
7kg 정도 선을 더 받던데. 7kg도 올해 들어서 7kg지. 예. 작년이나 보통 과거에는 한 번에 4kg 이상은 안 올립니다. 이 어린 신마한테 많이 올려야 4kg, 5kg고 올해 들어 뭐 7kg, 8kg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7kg 이상도 과한 핸디예요. 아직은 어린 말들이고 부단 증량에 대한 이런 적응력은 누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난 말이긴 하더라도 그런데 17kg 올렸으니까 저는 뭐 7kg로 잘못 표기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가 제주마 브리더스컵 아닙니까? 예. 물론 승부가 걸려서 앞에 나가갖고 잘 뛴 건 사실인데 마지막 끝걸음에서 군자살락이란 말한테 엄습을 당하는 듯한 그런 발걸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 2세 말이고 예. 처음 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마지막 끝걸음까지 여유를 부릴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01초 기록인데요. 최근에 2세마의 특별 경주 800m 보통 이렇게 01초 대기록 나옵니다. 이 기록이 전혀 빠른 기록이라든가 뭐 아주 타고나게 우수한 그런 기록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얘네 레벨에서 특별 경주 대상 경기하면 이 정도 기록은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어쨌거나 마방에서 안 그래도 이 12조는 멀쩡한 말들 못 들어온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멀쩡한 게 아니고 17kg를 더 드러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항의를 할지 상당히 이번 경주가 고무적인 경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관전 위주로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핸들을 받고 과연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할 집이 과연 몇 집이나 있겠느냐. 예.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본다면 지금 출전하는 말들보다 기록 면에서 3, 4초가 앞서 있습니다. 근데 경마는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관전 위주로 가고 만약에 하나 10번이 항의를 할 경우에 대비한 마번들이면 어떤 놈들이 입상 가능한가요? 네, 안쪽 말들 위주로 보고 싶습니다. 1번, 2번, 3번. 네. 뭐 광해시천과 제일용, 명품 태호 이런 말들이 순발력이라든가 뭐 최근에 컨디션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안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여왕이 지난번에 뭐 마신 차이가 어마어마 났습니다만 뭐 제일여왕 같은 경우는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전에 59.5를 소화했던 걸음이기 때문에 제일여왕은 소화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유추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해신천이라든지 명품태우도 기본적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관전 위주로 하세요. 왜냐하면 17kg 다른 태양별이 능력은 있습니다만 그 핸드에 무거운의 항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4경주는 그런 참고로 아마 이번 대회를 이후에 아마 2주 뒤에 뭐 제주 일만이라든가 연말에 있는 뭐 특별 경주 대상 경주와 특별 경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72kg로 물론 뭐 능력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상 경주와 특별 경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 중 하나네요. 네, 어차피 먹을 게 없어요. 강축으로 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이 말이 지난주에 400m 특별 경기에 안 나온 이유가 이번에 뛰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있는 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400을 뛰고 1200 대상 경주를 준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00을 뛰고 다음에 1200을 뛰겠다. 뭐 나름 이런 계산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핸디가 올라버리니까 상에서 마방에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게 들어와도 문제예요. 앞으로 어떤 말들이 어떤 부중을 달아야 되겠습니까? 핸디를.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그리고 9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리수는 단촐한 경주 편성입니다만 마필들의 전력 변화가 급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진 놈과 좋아진 놈을 확실히 구분해서 때릴 수 있는 경주를 잡아놨습니다. 5경주. 그만한 정보를 내용을 입수하고 붙는 만큼 좋은 적중이 따라줄 거예요.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성적이 무난했는데 일요일날 또 일삼착이 많았고 불운이 겹쳤어요. 일요일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경마가 끝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월말 경주는 승부를 강력하게 한번 보고요. 이번 승부 여하에 떠나서 이번 주 금토일 승부 여하에 떠나서 12월 첫째 주는 강승부 주간으로 갈 겁니다. 제가 패턴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 팬 여러분들께 매주 이겨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주라도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패턴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승부 여하에 떠나서 다음 주 12월 첫째 주는 12월 강승부주간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8월 달부터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 강승부주간으로 가고 이번 오경주, 제주 오경주는 내용 있는 마필들로만 상황을 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로 갑니다. 900m 5세 이하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 제주 신사고위원회 제주 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현선점 이하 조건이고요. 최근에 매번 자주 접하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컨디션 변화, 그 흐름, 관심이 가는 말들이고 보면 거의 다 최근에 제가 메인 승부에서 노렸던 말들이 몇 마디 나왔고 최근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둔 말도 있고 안 좋은 성적을 거둔 말도 있지만 또 이번에 훈련 내용에서 또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보는 관심 말들이 잘 빼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싶고요. 역시나 여기도 문제가 있고 군자 삼락인데 군자 삼락을 놓고 하는 주차한 경기는 아닙니다. 이 말도 사실 지금 점핑에서 상당히 좀 버거운 상대와 버거운 입장이긴 해요. 9번이 아마 강축으로 할 수 있겠지만 9번이 빠질 경우까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또 현장에서 말을 비교하면서 다시 최종 결론을 내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9를 놓고 하는 경주가 아니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 9도 아까 태양별과 마찬가지로 차기 대상 경주라든지 특별 경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6경주 신사고위원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적중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만은 이뿐이에요. 한동안 저희 방송에서 계속 이뿐이를 추천을 했는데 이 배성아 기수가 호흡을 못 맞추는 건지 아주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기 1위가 되니까 아주 직선 들어와서 전 구간 안으로 기대는 것처럼 말을 막 끌어내는데 물론 약간 안으로 기대는 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모션을 취하면서 탈 필요에 있었겠느냐. 그래서 재검 바로 들어갔는데 재검 때 보니까 명일이가 딱 타면서 중속 좋은 모습이고 물론 안으로 기대는 걸 간파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곽으로 쭉 뺐다가 나왔는데도 걸음이 제가 볼 때는 재검입니다만 상당해요. 정명일 기수는 배성아 기수보다 더 잘 끌어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경주 5번 이쁜이를 허찬이 추천을 하겠고요. 자, 신사고위원. 네. 좀 여기 있는 말들은 약간 좀 휴양 말도 있고 새롭게 최근에 올라온 말씀 이런 말들도 있고 좀 복잡한데 제가 관심 있게 지난번에 좀 본 말이 9번 정복 황제예요. 이 말이 휴양한테 와서 두 번째 경주인데 물론 제가 추천을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뛰나 좀 변화가 있을까 좀 관심을 가졌는데 지난주 경주였죠. 후미권에 있다가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물론 크게 착차를 땡기거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변화를 보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 있고 이 말이 보면 과거에 상당히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년가량의 휴양을 겪으면서 좀 컨디션이 다운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지금 연속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길게 끌어올리면서 말을 더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9번이 좀 최근에 회복된 컨디션이라면 이번 경기 도전 재밌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 말입니다. 예, 나머지 말들도 좀 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명품왕제는 지금 2군에서 두 번을 그냥 1000m에서 1400을 그대로 입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1군으로 와 있는데 이번에도 인기 많아 팔릴 텐데 근데 이런 말을 가지고 9월 9일 날 경주 때 안 가고 기승정지밖에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참 상당히 괘씸한 말이에요. 어떻게 광선이가 타서 지금 말이 끌려서 오는 말을 곽용남이가 땡겨갖고 지금 그 당시에 면허 정지도 아니고 최하 면허 정지에서 최근에 면허 취소까지도 이런 단번에 좀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최근에 재결 분위기라면 그 당시에 면허 정지라든가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끝났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와서 보더라도 이 명품왕제라는 말이 얼마나 뛰어난 말인지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재결이 판단이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원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그런 말들 다 그렇고 이런 말을 가지고 바로
바로 입상을 해버리면 곽영남이가 그냥 다치니까 한 번 싹 눌렀다가 말 안 좋게 만들었다가 두 번 딱 때리고 가는데 이번에는 사실 타임으로 볼 때는 쉬어가야 될 타임인데 타임 상황으로 쉬어가는 것을 이 말은 또 체육공사 연말에 장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뭐 쉬어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말은 상당히 좋아요. 말은 상당히 좋은데 참 지난번도 외곽 게이트를 단번에 극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마방에서도 당연히 이제는 뭐 한 번 그렇게 땡겨놨단 말이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8번도 배팅권에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부중인으로서도 초원의 빛도 지금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또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앞에 타지 않겠어요? 선입으로? 사실 이 말은 선행 말이 아닌데 지난번에 일본 게이트 2점 때문에 선행을 간 건데 이 말은 사실 앞에 가면 좀 잘 되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끌리는 말이기 때문에 초중반 페이스 앞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오히려 선행으로 탔던 부분이 저는 약간 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 말의 고유의 습성과는 다른 전개를 했던 이런 부분이 또 그 다음에 말한테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염려도 돼 있고 어차피 3번이 인기 말이기 때문에 다 나온 말이고요. 3번은 약간 좀 인기를 모은다면 저는 좀 덜 보고 싶은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거나 저는 5번 이뿐이고 신사고에는 정복 황제의 변화를 좀 읽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3이나 8번이나 3번 순서를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토요 경마도 제대로 된 또 상황들 또 내용들을 좀 준비해갖고 토요일 경마에서 또 얘기를 나누죠.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주 최강 방송, 위닝 경마 해설 방송까지 끝을 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들 가지고 경마팬 여러분들 실전에 나가서 꼭 승리하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